눈보라가 몰아치는 설악산의 등산로. 민서는 숨을 고르며 발밑에 미끄러운 바위를 조심스레 디뎠다. 괜찮아, 민서야. 천천히 와. 앞서 걷던 지은의 목소리가 바람을 뚫고 들려왔다. 그 순간 민서는 자신도 모르게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다. 지은의 걱정 어린 눈빛 때문인지 아니면 그 눈빛에 담긴 무언가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민서, 28세, 한국인, 여성. 는 서울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며 평범한 삶을 살아왔다. 그녀의 오빠, 혁진은 늘 과보호적인 성격으로 민서를 챙겼고 이번 설악산 하이킹도 혁진이 억지로 민서를 끌고 온 것이었다. 내 친구 지은이랑 같이 가자. 캐나다에서 온 애라 재밌을 거야. 혁진의 말에 민서는 별 기대 없이 따라 나섰다. 하지만 지은, 32세, 한국계 캐나다인, 여성을 처음 만난 순간 민서는 이유 모를 설렘을 느꼈다. 지은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와 자유로운 태도로 민서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캐나다에서 환경운동가로 활동하며 이번에 한국에 잠시 머물기 위해 돌아온 터였다. 하이킹은 처음엔 평범했다. 혁진과 그의 친구들이 앞장서고 민서와 지은은 뒤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걸었다. 지은은 캐나다의 숲과 한국의 산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냈고 민서는 그녀의 열정적인 목소리에 점점 빠져들었다. 한국의 산은 정말 특별해. 자연이 사람을 품어주는 느낌이랄까. 지은이 웃으며 말하자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순간 혁진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얘야, 민서, 너무 느려. 지은이 너 챙겨주느라 힘들겠다. 민서는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다. 지은은 웃으며 괜찮아, 혁진아. 민서랑 걷는 게 재밌어 라고 답했지만 그 말에 담긴 따뜻함이 민서의 가슴을 이상하게 두근거리게 했다. 등산로가 점점 험해지면서 민서와 지은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의지하게 되었다. 미끄러운 바위 위에서 민서가 비틀거리자 지은이 재빨리 손을 내밀어 그녀를 잡아주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손이 스쳤다. 민서는 지은의 따뜻한 손길에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듯했다. 고마워. 민서가 작게 중얼거리자 지은은 부드럽게 웃으며 조심해, 민서야. 내가 옆에 있을게 라고 말했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 이상의 무게를 가졌다. 해가 뉘엿뉘엿 지면서 하이킹팀은 산중턱의 휴게소에 도착했다. 혁진과 친구들은 불을 피우며 음식을 준비했고 민서와 지은은 나란히 앉아 따뜻한 커피를 나눠 마셨다. 지은은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캐나다에서 환경운동하면서 힘들 때도 많았어. 사람들이 내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고 내가 한국인인지 캐나다인인지 아니면 그냥 나인지 헷갈릴 때가 많았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솔함이 묻어났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체성, 그게 뭘 의미하는 거지? 지은은 잠시 머뭇거리다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중에 얘기해줄게. 지금은 그냥 이 순간이 좋아. 그날 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민서와 지은은 텐트 밖에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혁진과 친구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둘만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지은은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나는 여자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야, 민서야. 한국에선 그게 쉽지 않다는 거 알아. 그래서 캐나다로 떠났던 거고. 민서는 순간 멈칫했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이 앞섰다. 그녀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지은의 솔직함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다음 날 아침, 하이킹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민서의 마음은 이미 산길보다 더 복잡한 길을 걷고 있었다. 지은과 함께 걷는 매 순간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마주해야 했다. 한국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끌림. 민서는 지은의 손을 다시 잡고 싶었지만 두려움이 그녀를 붙잡았다. 지은은 그런 민서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다. 민서야,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산길처럼
천천히 가도 괜찮아. 하이킹의 둘째 날, 설악산의 아침은 차갑고 맑았다. 민서와 지은은 팀과 함께 정상으로 향하는 길을 걸었지만 민서의 마음은 어제 지은의 고백으로 뒤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단순한 호기심인지 아니면 더 깊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혁진은 여전히 앞장서서 친구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걸었지만 민서는 지은과 나란히 걷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해졌다. 지은은 민서가 어색해할까 봐 일부러 가벼운 이야기를 꺼냈다. 민서야, 저기 저 새 봤어. 저건 참새야. 귀엽지? 지은의 밝은 목소리에 민서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한국에서, 특히 그녀가 자란 보수적인 가정에서 이런 감정은 낯설고 위험한 것이었다. 정상 근처에 다다르자 팀은 잠시 휴식을 취했다. 지은은 민서에게 물병을 건네며 말했다. 너 생각 많아 보인다. 괜찮아. 민서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지은 언니 어제 한 말, 나 아직 잘 모르겠어. 근데 무섭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 지은은 부드럽게 웃으며 민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거면 충분해, 민서야. 그냥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따라가 봐. 그 순간 혁진이 다가와 둘 사이를 끊었다. 얘야, 너희 뭐해? 빨리 와. 정상에서 사진 찍어야지. 혁진의 밝은 목소리에 민서는 얼른 고개를 돌렸지만 지은의 눈빛은 여전히 그녀를 따라다녔다. 정상에서의 풍경은 숨이 멎을 듯 아름다웠다. 설악산의 봉우리가 눈앞에 펼쳐졌고 민서는 그 웅장함 속에서 자신의 작은 마음을 돌아보았다. 지은은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이런 풍경 보면 뭐든 가능할 것 같지 않아? 민서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두려움이 커져갔다. 하산길은 더 험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길이 미끄러워졌고 팀은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민서는 지은과 함께 뒤처져 걷다가 갑작스럽게 발을 헛디뎠다. 민서, 지은이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고 둘은 서로의 팔을 꼭 잡은 채로 숨을 몰아쉬었다. 그 순간 민서는 지은의 얼굴을 가까이에서 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걱정과 다정함이 가득했다. 괜찮아. 내가 잡고 있어. 지은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민서는 그 따뜻함에 마음이 녹는 듯했다. 하산 후 팀은 산장 근처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혁진과 친구들은 시끄럽게 웃으며 맥주를 마셨지만 민서와 지은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지은은 자신의 과거를 조금 더 털어놓았다. 캐나다에서도 내가 레즈비언이라는 걸 밝히는 게 쉽진 않았어. 가족들은, 특히 한국에 있는 친척들은 이해하지 못했지. 근데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만났고 그게 나를 지켜줬어. 민서는 지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잡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혁진이 가까이 있는 걸 의식하며 손을 거두었다. 그날 밤 민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은의 솔직함과 따뜻함, 그리고 그녀를 볼 때마다 느껴지는 설렘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감정을 받아들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녀는 가족, 특히 혁진이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려웠다. 하지만 지은의 말,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따라가 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이킹이 끝난 후 민서와 지은은 서울로 돌아왔다. 하지만 민서의 마음은 여전히 설악산에 머물러 있었다. 지은과의 순간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그녀는 점점 더 자신의 감정을 마주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민서는 지은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지은은 캐나다로 돌아가기 전 서울에서 몇 주 더 머물 계획이었다. 둘은 카페에서 만나거나 한강을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다. 지은은 민서에게 자신의 삶을 더 많이 공유했다. 캐나다에서 만난 내 첫사랑 그녀는 나에게 자유를 가르쳐줬어. 근데 한국에 오니까 다시 숨을 조심해야 할 때가 많아. 지은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났다.
민서는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지은이 겪은 고통을 이해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랐다. 어느 날 지은은 민서를 한강공원으로 초대했다. 해질녘 강변에 앉아 두 사람은 깊은 대화를 나눴다. 민서야, 넌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 지은의 질문에 민서는 당황했다. 나 잘 모르겠어? 그냥 사람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지은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맞아. 근데 한국에선 그게 쉽지 않아. 나도 처음엔 두려웠어. 민서는 지은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주변의 시선이 신경 쓰였다. 결국 그녀는 손을 주머니에 넣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지은이 민서의 손을 살짝 잡았다. 괜찮아, 민서야. 여기선 아무도 우리를 신경 안 써. 민서는 놀라며 지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지은의 손은 따뜻했고 그 따뜻함은 민서의 두려움을 녹이는 듯했다. 나 언니를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져. 민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은은 부드럽게 웃으며 그거면 충분해 라고 답했다. 하지만 그날 밤 혁진이 민서에게 전화했다. 민서야, 너 지은이랑 너무 자주 만나는 거 아니야? 걔 좀 이상해. 캐나다 애들이랑 너무 오래 살아서 그런지 좀 이상한 소문도 있었어. 혁진의 말에 민서는 가슴이 철렁했다.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혁진은 망설이다 말했다. 그냥 조심해. 걔가 너한테 이상한 영향 끼칠까 봐. 민서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혁진의 말이 그녀의 두려움을 더 키웠다. 민서는 지은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지 못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 애썼다. 하지만 지은과의 만남은 점점 더 그녀에게 소중해졌다. 지은은 민서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다. 예술 전시회, 퀴어 커뮤니티 모임, 그리고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는 사람들. 민서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내가 정말 지은 언니를 사랑하는 걸까? 민서는 밤마다 이 질문을 되뇌었다. 민서의 마음은 점점 더 지은에게로 기울어갔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녀는 사회적 시선과 가족의 기대에 짓눌렸다. 어느 날 지은은 민서를 이태원의 작은 퀴어바에 데려갔다. 여기선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로울 수 있어. 지은의 말에 민서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그 분위기에 녹아들었다. 사람들이 서로를 판단하지 않고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은 민서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곳에서 민서는 지은의 친구들을 만났다. 그들은 민서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민서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공간을 경험했다. 지은은 민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서야, 내가 행복해지는 게 제일 중요해. 누가 뭐라 하든. 그 말에 민서는 눈물이 핑 돌았다. 그녀는 지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나 언니 곁에 있으면 행복해.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혁진이 민서의 최근 행적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는 민서를 집으로 불러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민서야, 너 지은이랑 무슨 관계야? 사람들이 너희 이상하게 보고 있어. 민서는 당황하며 부정했지만 혁진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넌 우리 집안 망신시키려고 그러냐? 그런 거 한국에선 안 돼. 민서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다. 그녀는 혁진에게 반항하고 싶었지만 가족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를 묶었다. 민서는 지은과의 만남을 줄이려 노력했다. 하지만 지은은 민서의 변화를 눈치챘다. 민서야, 무슨 일 있어? 너 요즘 좀 달라. 지은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민서는 결국 눈물을 쏟았다. 오빠가 우리를 이상하게 봐이. 나 무서워. 언니. 지은은 민서를 꼭 안아주며 말했다. 너 혼자 싸울 필요 없어. 내가 곁에 있을게. 그 포옹은 민서에게 큰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갈등을 더 깊게 했다.
민서는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기 위해 용기를 내야 했다. 그녀는 지은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점점 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과 가족의 압박은 그녀를 계속 괴롭혔다. 어느 날 지은은 민서에게 말했다. 민서야, 나 다음 달에 캐나다로 돌아가야 해. 같이 갈래? 그 말은 민서에게 충격이었다. 그녀는 지은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건 너무 큰 도박이었다. 지은의 캐나다 행제안은 민서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그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며 고민했다. 한국을 떠난다는 건 가족, 친구, 그리고 익숙한 모든 것을 버리는 일이었다. 하지만 지은과 함께라면 그녀는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민서는 지은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결정을 내리려 했다. 둘은 함께 부산으로 짧은 여행을 떠났다. 해운대의 파도 소리를 들으며 지은은 민서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다. 캐나다에서 난 환경운동을 계속하고 싶어. 그리고 너랑 같이 새로운 삶을 꾸리고 싶어. 민서야. 민서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그녀는 지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 언니랑 있으면 정말 행복해. 근데 너무 무서워. 부산에서의 시간은 민서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지은과 함께 있는 동안만큼은 사회의 시선을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서울로 돌아오자 현실이 다시 그녀를 덮쳤다. 혁진은 민서의 부산 여행을 알고 화를 냈다. 너 진짜 지은이랑 이상한 관계야? 민서야, 정신 차려. 혁진의 말은 민서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오빠와 다투고 싶지 않았지만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도 없었다. 민서는 결국 혁진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오빠, 나 지은 언니를 사랑해. 그게 잘못된 거야. 혁진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민서야,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엄마 아빠가 알면 그는 말을 끝내지 못하고 방을 나갔다.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방에 홀로 남았다. 그녀는 가족을 잃고 싶지 않았지만 지은을 포기할 수도 없었다. 지은은 민서의 고통을 알게 되자 그녀를 위로하며 말했다. 민서야, 사랑은 잘못이 아니야. 내가 행복해질 권리가 있어. 지은의 말은 민서에게 힘이 되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갈등 속에 있었다. 가족과 사랑,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그녀를 괴롭혔다. 민서는 결국 자신의 마음을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지은과 함께 캐나다로 떠나기로 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녀는 가족과 마주해야 했다. 민서는 부모님께 자신의 성정체성과 지은에 대한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엄마, 아빠, 저 지은 언니를 사랑해요. 이게 저예요. 부모님은 처음엔 충격을 받았지만 민서의 진심을 보고 점차 그녀를 이해하려 노력했다. 특히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민서야,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어. 혁진은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지만 민서의 결심을 보고 결국 그녀를 지지하기로 했다. 너 행복해야 해, 민서야. 오빠가 잘못했어. 혁진의 말에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오빠를 안았다. 가족의 지지는 민서에게 큰 힘이 되었다. 민서와 지은은 캐나다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설악산을 다시 찾았다. 그곳에서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민서야, 우리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지은의 말에 민서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설악산의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들의 마음은 따뜻했다. 캐나다에서의 삶은 쉽지 않았다. 민서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었지만 지은은 늘 그녀의 곁에서 힘이 되어주었다. 둘은 함께 환경운동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민서는 자신의 디자인 재능을 살려 지은의 활동을 돕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 몇 년 후, 민서와 지은은 캐나다의 작은 마을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그들은 지역 커뮤니티에서 환경운동과 퀴어 권리 운동을 위해 활동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민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만들어 출판했고, 이는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민서는 가끔 한국의 가족과 영상통화를 하며 그들의 소식을 들었다. 혁진은 민서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녀의 삶을 응원했다. 부모님도 민서의 행복을 보며 점차 그녀의 선택을 받아들였다. 민서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어느 날 민서와 지은은 다시 설악산을 찾았다. 그들은 하이킹을 시작했던 그 산길을 걸으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민서야, 여기서부터 우리 이야기가 시작됐지, 지은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민서는 지은의 손을 잡으며 답했다. 응, 그리고 여기서부터 우리 미래도 계속될 거야. 그들의 사랑은 설악산의 바람처럼 자유롭고 강인했다. 민서와 지은은 서로를 통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세상의 편견을 넘어 자신만의 길을 걸어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자 용기와 희망의 이야기였다.